주 영토가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도가 제주도에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위로 막고 있어 섬나라에 가깝지만 말이죠. 또는 대륙국가인 호주의 수도가 남쪽 섬인 태즈메니아라면 어떨까요? 지구상 바다를 접한 대다수의 대륙, 반도 국가는 주 영토에 수도를 두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수도를 섬에 두고 있는 소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의 적도기니와 감비아입니다. 그 중에서 본토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섬에 위치한 덴마크와 적도기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 국토 면적이 가장 작은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것과 달리 독일과 붙어있는 유틀란트 반도와 바로 옆 펜선, 그리고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셸란 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 가장 크기가 큰 곳은 유틀란트 반도지만 덴마크와 동쪽으로는 스웨덴, 남쪽으로 독일, 이 사이 정중앙에 있는 코펜하겐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수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펜하겐 어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덴마크어로 상인의 항구라는 뜻에서 얼마나 상업적 교류가 많은 곳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과 바이킹 후손들이어서인지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머스크가 덴마크 기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도기니란 국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걸쳐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국명처럼 적도를 완전히 걸치진 않았지만 적도와 아주 인접하고 있습니다. 주 영토는 기니만에 걸쳐있는 내륙과 그 앞바다에 떠있는 비오코 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처럼 메인랜드가 아닌 비오코 섬에 있는 말라보라는 도시가 이 생소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로 1968년 독립했지만 그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운이 좋은 나라인 게 1996년 유전이 발견됨과 동시에 개발하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덕분에 현재 아프리카 내 1인당 국민소득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나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은 서쪽의 멜라노와 동쪽 발티케 사이 14개 섬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도시를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봤던 코펜하겐과 말라보처럼 본토와 완전히 떨어진 섬 위에 있는 곳이 아닌 우리의 여의도 형태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동쪽 발티케에 있는 스톡홀름 군도는 약 3만 개의 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 많은 수가 합쳐져 스웨덴은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중동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7개의 토호국이 합쳐진 국가인데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단연 두바이죠. 그래서인지 몇몇 분들은 두바이를 수도로 알고 있지만 이 나라의 수도는 아부다비입니다. 이곳 역시 여의도와 같은 몇 개의 섬이 페르시아만에 떠 있는데 내륙 본토와의 길이는 250m 정도에 불과해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내륙 도시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두바이처럼 아부다비 또한 멋진 빌딩과 함께 에티하드 항공의 허브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부다비 공항, 페라리 월드, 루브르 박물관 최초 해외 본관인 루브르 아부다비 등 아주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1960년대 4만 명에 불과한 어촌 도시였던 이 도시의 미래 모습인 현재의 아부다비를 설계한 사람은 2017년 세상을 떠난 일본의 건축가 다카하시 가치히코입니다. 2017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감비아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 나라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세네갈에 둘러싸인 인천광역시 크기의 작은 나라이며 인구도 고작 약 25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정도인 곳입니다. 수도 반줄은 감비아강 하구 반줄섬 위에 있는데 아부다비처럼 메인랜드와 거의 붙어 있어 다리로 연결된 사실상 내륙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